초파는 특수한 럼블볼을 먹은 이후 폭주하였고 단숨에 전장을 휘저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가 초파의 앞에 나타났고 키자루는 초파의 다리에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강해진 초파라고 할지라도 키자루의 공격을 버텨내기란 무리였고 다리에 구멍이 뚫려버리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짚모자 일당은 전원 당황하나 조로 쌍디 징베는 이미 강적과 대치 중이었기에 지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나미 브룩 우솝 로빈 프랑키는 지원을 가더라도 키자루를 막아설 수 없었기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유턴을 하며 초파를 구해내려 하였으나 그 순간 스모커가 나타나 스모크 프로즌을 사용하여 루피를 묶어버렸고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곧바로 연기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나 스모커는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다가와 해루석 지태를 사용하여 루피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여 초파에게 무수히 많은 양의 레이저를 적중시켰고 초파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초파를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빛의 속도로 초파의 얼굴에 발차기를 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초파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놀라며 이상하네, 저 녀석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다니 라고 말하며 초파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보며 초파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로우가 나타나며 로우가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초파를 텔레포트 시켰다는 것이 밝혀졌고 로우는 밀짚모자 와노쿠니에서의 빛을 갚으러 왔다. 해군대장 키자루는 우리에게 맡겨라. 또한 부상자 치료는 우리 하트의 적단이 담당하지. 사슴 녀석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기뻐하는 표정으로 트랑이 고맙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은 스모커와의 대결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키드가 나타났고 키드는 밀짚모자 자식, 해군을 무너뜨리는 건 이 몸인데 감히 선수를 치다니, 해군과의 전쟁이 끝나면 저 녀석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눈앞의 상대에 집중해라. 우리가 마주한 인물은 해군본부 대장이다.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어이 누구에게 명령질이냐, 겁먹었으면 뒤로 짱 박혀서 부상자나 돌봐라 이 돌팔이 의사 자식아 라고 말하며 키드와 로우의 임시동맹이 체결되었고 키자루는 키드와 로우를 바라보며 너희들의 난입은 예상치 못했는데 말이야. 샤봉디 제도에서 확실히 잡아두어야 했었나? 이번에는 놓칠 수 없지 라고 말하며 키자루와 키드 로우 듀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한편 초파가 폭주하기 직전 하이루딘과 존 자이언트 중장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마치 도리와 브로기를 연상시키며 두 거인은 맞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 자이언트는 과거 정상결전에서는 흰수염에게 단 한 방만에 끝이 나는 굴욕을 맛봤기에 2년간 특훈을 한 상태였고 무장색 패기를 습득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은 순수 피지컬이 사기기에 패기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하여 전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하이루딘은 존 자이언트 중장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 역시 이를 느끼며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승부를 봐야겠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필살기인 국리르를 사용하여 존 자이언트를 향하여 어퍼컷을 날립니다. 그리고 존 자이언트 중장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인 기술인 자이언트 콤보를 사용하여 하이루딘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하이루딘과 존 자이언트의 펀치가 동시에 서로의 안면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으나 존 자이언트 중장은 과거 흰수염의 일격을 떠올리며 그 남자에 비하면 간지러운 수준이다. 또다시 쓰러지는 수모를 겪을 순 없다 라고 생각하며 불굴의 정신력을 선보이며 하이루딘의 펀치를 버텨냈고 존 자이언트는 쓰러지지 않으며 하이루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스트로베리 중장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계속하여 방어만 할 뿐 섣불리 공격을 시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베리 중장 역시 베리어를 부수는 것은 역부족이었기에 얼음을 부숴버린 이후 바르톨로메오를 바다에 빠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음의 두께가 상상을 초월했고 스트로베리 중장의 공격에도 얼음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바르톨로메오는 저 이제 그만 싸우는 게 좋지 않겠는겨? 어차피 얼음을 부수지도 못할 텐데 라고 말하며 협상을 제안하나 스트로베리 중장은 해적과 협상 따윈 없다. 능력을 사용하면 체력이 많이 소모될 터. 능력이 풀리는 순간 네 녀석의 제삿날이다 라고 말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대치가 이어지던 와중 아카이누가 날린 화신 폭염으로 인하여 얼음의 일부가 녹아버림은 물론이고 바르톨로메오와 스트로베리 중장은 마그마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의 의도치 않은 팀킬로 인하여 스트로베리 중장은 봉변을 당하며 그대로 치명상을 입었고, 바르톨로메오는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그마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며 스트로베리 중장으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는 눈물을 흘리며 루피 선배는 저런 적들보다 강하다는 건가, 정말 감격스럽구마잉 이라고 말합니다. 배구는 칠무회를 대처할 전력으로 베가펑크가 개발한 세라핌을 낙점하였고, 제2의 정상결전에서도 세라핌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특성과 키자루의 특성, 전 칠무회의 DNA가 결합된 과학병기이기에 하나하나가 사왕 최고 간부 수준에 해당되는 강력한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신흰수염 해적단은 이를 알 리가 없었고 그저 파시피스타와 비슷한 수준의 병기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본판이 타 칠무회들에 비하여 유독 강했던 위블, 미호크, 티치, 세라핌은 세라핌 중에서도 독보적인 무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자신과 비스타 조즈를 제외한 각번대 대장에게 3명씩 짝을 이루어 세라핌을 막으라고 명령하였고, 충분히 각번대 대장에게 3명씩 짝을 이룬다면 세라핌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명령을 들은 신흰수염 해적단의 각번대 대장에게 3명씩 짝을 이루어 세라핌을 막아섰고, 우선 6번대 대장 블라멘코와 7번대 대장 라쿠요, 8번대 대장 나무르가 미호크 세라핌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 세라핌은 순식간에 블라멘코를 베어버렸고, 라쿠요와 나무르는 놀라며 어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방심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블라멘코를 한방에 베어버리다니 라고 말하며 전력을 다하여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쿠요는 철퇴를 휘둘렀고, 세라핌 미호크는 이를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나무르는 곧바로 세라핌 미호크의 복부에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의 등에 불꽃이 꺼지지 않았기에 사실상 무적에 가까운 상태였고, 세라핌 미호크는 라쿠요를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라쿠요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나무르는 홀로 세라핌 미호크를 막아서나 세라핌 미호크는 이윽고 나무르의 다리와 어깨를 동시에 베어버렸고, 결국 나무르는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무르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렸고, 나무르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세라핌 위블이 등장하여 닥치는 대로 루피 측 해적들을 썰고 있었고, 마치 세라핌 위블의 모습은 어린 시절 흰수염을 떠올리게 만들 만큼 흰수염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블렌하임 쿠리엘 킹듀는 사진에서 본 아버지의 어릴 적과 똑같다. 핏줄은 못 속인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위블을 보며 사진에서 본 어린 시절 흰수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쿠리엘은 세라핌 위블에게 바주카포를 쏴버린 이후 아버지 흉내를 내지 마라. 해군 본부의 과학병기, 네 녀석은 존재 자체가 흰수염 해적단의 수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위블은 전혀 충격을 입지 않으며 멀쩡했고, 세라핌 위블은 빠른 속도로 쿠리엘에게 다가와 쿠리엘의 복부를 주먹으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쿠리엘은 단 한 방만에 기절했고, 블렌하임은 거대한 검을 사용하여 세라핌 위블의 머리를 내려쳐버립니다. 하지만 되려 블렌하임의 검이 박살나버렸고, 위블은 블렌하임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블렌하임을 얼음에 처박아버렸고, 블렌하임은 세라핌 위블의 압도적인 힘에 절망하며 기절합니다. 그리고 킹듀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세라핌 위블의 얼굴을 그대로 타격하나, 세라핌 위블은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이를 너무나도 쉽게 버텨낸 이후 그대로 킹듀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키며 킹듀를 쓰러뜨립니다. 하루타 아트모스 스피드질 포사 2조는 세라핌 위블과 세라핌 미호크의 활약을 지켜본 이후 저들을 저토록 쉽게 잡아내다니, 저 녀석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전쟁은 그대로 끝 이라고 말하며 세라핌의 강함은 자신들을 아득히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세라핌들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조는 전면전은 자살 행위다. 거리를 벌리며 저놈들을 묶어두기만 한다. 라고 말하며 하루타 아트모스 스피드질 포사 2조는 지능적인 전투를 선보이며 세라핌 티치를 잠시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티치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이조의 미간을 정확하게 노렸고, 이조는 이를 반응하지 못하며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스트로베리 중장과의 싸움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한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났고, 바르톨로메오는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레이저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포사는 밀짚모자 일당의 사나해적단인가, 지금 너의 능력은 빛을 발할 때지. 밀짚모자와 에이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저 고철덩어리를 홀드하자 라고 말했고, 바르톨로메오는 겁을 먹긴 했으나 루피에게 짐이 되기는 싫었기에 최선을 다하여 세라핌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린드버그를 포함한 혁명군의 원군이 도착했고, 린드버그는 신흰수염 해적단 세라핌은 우리와 함께 막지 라고 말했고, 이조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왔구만 이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루타, 아트모스, 스피드질, 포사, 이조, 린드버그, 바르톨로메오 등은 오직 세라핌들을 묶어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적절히 개인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라핌들을 유인하거나 세라핌들의 공격만 방어하며 꽤나 오랫동안 세라핌들을 묶어놓는 데 성공합니다.